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수시 전형도 있지만요. 이 수능이라는 시험 단 한 번으로 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도 수능 날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입시는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대구 진로진학 상담 교사협의회 현계욱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진로진학상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경북고등학교 진로진학 부장을 맡아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일단 올해 대구 지역 응시생들, 수능 응시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고 또 응시생 특징도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네, 대구 지역 수능 응시자 수는 작년 대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명 줄어든 2만 4천여 명이 응시를 했는데 재학생이 한 1만 5천여 명, 네. 졸업생이 7,600 정도고요. 검정고시 출신은 작년보다 한 1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올해 전체 수능 응시 인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N수생의 수가 증가한 상태로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N수생이 한 1,000명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인 의대 모집 정원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반수생이라든지 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N수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의대 증원 이후에 첫 수능이기 때문에 21년 만에 재수생의 유입이 최다였다라는 기사도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N수생의 유입이 늘어나면 수능에서 난이도를 높여서 변별력을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선생님 실제로 올해 수능 난도는 어땠나요? 네, 작년의 난도에 비해서는 약간 쉽게 출제가 되었고 특히 국어라든지 수학이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영역인 경우는 작년에 1등급이 4% 정도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네. 올해는 예상이긴 합니다만 한 7%에서 한 8%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절대평가의 취지에 맞게 잘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탐구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과학탐구와 사회탐구가 두 영역 모두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학탐구 영역 혹시 아시나요? 생물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특히 지구과학이 한 40점 정도로 1등급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데 특히 생활과 윤리에서 42점 정도로 1등급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탐구 영역은 한 45점 전후 1등급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어, 영어, 수학은 예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된 데 반해서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그런 반응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탐구 영역에서 학생들의 희비가 많이 엇갈리겠네요. 네, 탐구 영역에서 변별력이 있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탐구 영역의 난도가 올라간 이유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네.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가 보다 공부하기가 쉽다는 평가가 있다 보니 난도를 올려서 전년 대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작년 과탐 응시자가 47%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37%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권 주요 대학인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사회탐구를 허용했기 때문에 이탈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 현상이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영향을 조금 더 미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역의 국립대 아시죠? 경북대. 네, 네. 경북대가 모바일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의예과까지 사회탐구 과목을 허용하기 때문에 과학탐구 응시자들이 그만큼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최장력 기준을 요구하는 의예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28학년도 학생들은 통합수능으로 시험이 치러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년에는 경북대
대부분의 학과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사실 언론에서는 올해 수능이 쉬웠다, 변별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수능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등학교 3학년에게는 불리한 시험입니다. 네, 하지만 어려운 시험보다는 쉬운 시험에서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능 최장력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N수생의 영향을 받는 중위권 학생들은 좋은 등급을 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시험이었다는 반응입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이 특히 탐구 영역이 좀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으면 정말 어려웠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시험은 끝났고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고생한 만큼 다들 원하는 성적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시 전략을 잘 짜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현재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시 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내 점수가 수능 최장력 기준을 충족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시 모집에 지원 가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을 하고 수시 모집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채점 결과로 본 자료들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서 네. 등급컷 경계에 있는 한두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날 때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수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시 모집에 지원할 학생들은 12월 6일 수능 성적이 통지가 되면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서 유불리를 판단한 후 지원을 준비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의 원서 접수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가나다군 군별로 찾아서 내게 유리한 대학 학과를 참고해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입시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9월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대 수시 전형인 지역 전형의 학생들 지원자들이 2.2배 늘기도 했고요. 네. 또 경북대나 계명대에서는 올해 정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늘어났는데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로 입시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특히 지역 인재 전형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5개 의대에서 모집 인원이 365명에서 591명으로 62%가 증원이 됐습니다. 특히 경주에 있는 동국대 아시죠? 네. 53명에서 124명으로 약 134%로 가장 많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수시 모집 지역 인재 전형이 157명에서 307명으로 거의 2배 이상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최장력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내신석자 등급이 낮더라도 대부분 합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래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자연계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서 중복 합격이 많아지고 주요 대학 합격선이 예년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작년보다는 문과 침공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확대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올해 입시의 특징이 바로 무전공 전형 선발비율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게 전공 없이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을 한 뒤에 내가 어떤 전공이 맞는지 차차 이제 찾아가는 그런 전형인데 네. 이게 보니까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시행을 하고 내년에는 더 4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무전공 전형이 확대되는 것도 입시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정시에서 무전공 선발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60%를 차지할 만큼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서강대와 한양대는 다군 선발 인원이 모두 무전공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실제 학생 입장에서는 전공에 대한 선택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원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시 모집에서는 무전공 선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년에 비해 점수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입결 기준 약 한 70% 컷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전공 전형은 아무래도 전공을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전공을 추후에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무전공 전형으로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시생들이 추후에 진학이 가능한 학과를 미리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나저나 이번에 대구 경북에서 학과 관련한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북대 불어교육 전공이 내년부터는 신입생 모집을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구대에서도 사회학과를 비롯한 6개 학과들이 신입생 모집 중단을 결정을 내리자 사회학과에서는 최근 학과 장례식을 열기도 했다는 네. 그런 소문입니다. 신입생 모집이 중지를 결정한 학과도 있는 반면에 영남대 같은 경우는 4년제에서 유일하게 간호과가 없는 학교였는데 간호과 신설 100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외에도 대구, 경북 다른 대학에서 보건 계열이라든지 로봇, 반려동물 관련 학과, 신약 개발 관련 학과, 웹툰 관련 학과 등 다양한 학과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보더라도 요즘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취업 전망이 좋은 학과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도 인문계열 취업이 안 된다는 말 정말 많았었는데 이게 갈수록 더 심해졌고 심지어 이제 폐과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지역 대학 정원에 미달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도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고3 기준으로 10년간 학령 인구가 몇 명 정도 감소한지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네, 20만 명 정도. 20만 명. 네, 3분의 1 정도가 감소한 수치다 보니까 지방대학에 어쩔 수 없이 타격을 줄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 국립대까지 영향을 주어서 수도권에 비해 아쉬운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매년 갈수록 지방 국립대 입결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 학생들이 될수록이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지방 사립대인 경우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학과를 없애거나 개편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10년 후 학령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산업학과 신설도 중요하고요. 네.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을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협의회 현계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